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AI 민주정부 실현부터 KTX 통합까지 다양한 보고들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무회의 첫 소식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작년부터 독자 AI 개발에 관한 이 프로젝트 공모에 나섰고 오늘 성과 발표를 했었는데요. 기존에도 사실 GPT랑 제미나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에 나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왜 필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독자적인 AI 개발은요,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브린 AI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만약에 다른 나라의 AI를 활용했을 경우에 정보가 흘러나가는 해킹을 당할 위험성도 있고요. 그런 위험성들을 막기 위해서 독자적인 AI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황과 형편에 맞게 사실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외국 걸 가져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사용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국민의 실용 편의성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AI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의 AI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편리한 AI가 되면 그게 범용화되고 상용화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AI 선도 국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 좀 뒤처져 있었지만 빠르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앞서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AI 인재나 생태계 개발은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AI가 앞으로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우리는 판단했고 그 AI 선도 국가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루어내겠다는 게 목표라고 보여지고요. 독자 AI 개발 프로젝트에 79개 기업과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독자 AI 파운드리 사업에 3개 업체가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2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GPU 지원이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서게 되는데 그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아마도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 받을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1,031명의 AI 인재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재들이니까 이 인재들도 물론 뭐 선택된 인재들도 있을 수 있고 탈락한 인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또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AI 산업에 이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내년 초쯤이면 최종 2개 팀이 선발이 돼서 이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 오디션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모델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개발하는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개발해낸 새로운 아이디어나 AI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AI 모델 보유국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특히 AI 성능으로 보면 싱가포르, 프랑스 등을 앞서 있는 것을 국제사회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자 AI 모델은 다양한 산업 공공 분야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데 물론 이렇게 이제 지금 시범 운행하고 나중에 또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AI가 발전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 업데이트된 기술들이 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니까 법률 분야, 화학 분야, 예산 심의 등의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주잖아요. 정확도도 높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 AI 서비스가 AX 최적화된 AI 모델을 제공해요. 이게 뭐냐면 AX라고 하는 게 범용 AI 기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AI 기술을 좀 더 발전한 AI 기술이거든요. 이게 각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 단체 각각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 특성에 맞게 특정 비즈니스나 프로세스, 성능, 또 경량화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최적화된 AI를 제공하는 걸 AX AI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용 상용화된 AI에 좀 더 진보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 특정 기업에 맞는 AI 서비스를 개발해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는 발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행정안전부가 AI 민주정부 소개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AI가 바꾸는 정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필요한 서비스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이 일일이 찾고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필요한 혜택을 먼저 찾아 신청합니다.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몰라도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는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현장의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만듭니다.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AI를 만나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가 됩니다.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을 위해 더 잘 일하는 정부. AI 민주정부입니다.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를 했습니다. AI 민주정부 이 전략의 추진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AI를 활용해서 정부의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잘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잠깐 설명해서 들었습니다만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들어가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부처별로 각각 다른 홈페이지를 활용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거기 들어가서 또 찾아보고 거기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 안내하는데 따라가야 되잖아요. AI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그게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여러 사이트나 여러 공간들을 찾아갈 필요 없이 하나의 서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바로 이제 AI가 적용된 공공 서비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서비스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편리하게 어려움 없이 접근 가능하고 해결 가능한 답변을 주게 만드는 게 서비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는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하는 여러 사업들이나 일들을 한 곳에서 좀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뭐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출해야 될 서류나 허가받을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좀 한꺼번에 다 알려주면 거기서 서류 다 작성하고 한꺼번에 제출하면 거기서 통과 가능하게 만드는 거. 시간 전략, 그다음에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오늘 발표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국민들을 상대해서 소통도 하고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은 국민 주권 정부의 실현을 하겠다는 게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 전반에 안정적으로 AI를 접목시켜서 그 AI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오늘 목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AI는 잠을 자지 않죠. 그럼요. 24시간. 24시간 대응을 합니다. 네. 아마도 정부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복지라든지 네. 안전이랄지 식약이랄지 이런 분야부터 먼저 이 체감도를 올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영역들이에요.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 정말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빨리빨리 지원받을 수 있고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쯤 물건이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 납세, 식생활 정보까지 함께 포함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 상담 가능하게 만약에 뭐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AI를 통해서 상담이 신청이 가능하고 24시간 AI가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실행은 실제 이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겠지만 AI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받아올 수 있고 혹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AI를 통해서 정말로 독거 노인들 같은 분들은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AI에게 말을 통해서도 지시가 가능하고 그 AI가 소방서나 아니면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면 안전망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 맞춤형 통합 AI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도 표준화 모듈화를 합니다. 이게 각 관공서마다 각각의 AI를 활용하다 보면 이렇게 개발하는 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이게 소통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표준화하고 모듈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AI 서비스를 각 기관에 갖다 놓으면 각각의 기관들의 서비스들이 연동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개발을 새로 하지 않고도 표준화된 AI 개발에 그 조직이나 그 기업이나 아니면 그 단체의 특성이 맞는 것만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 얘기했는데 국민안전24라는 포털 그 중심으로 해서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일원화해서 활용하기로 했고요. 민간 서비스는 우리가 AI 국민 비서라는 서비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서비스에 대한 뭐 문제라든지 납세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질문 던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24시간 운영되는 정부 민원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눈에 띄는 AI 활용 방안 중에 하나가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을 때 맞아요. 굉장히 의견이 많으면 이것도 AI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좀 녹일 수 있도록 AI 기반의 대국민 소통 체계가 좀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요 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이런 데 올려야 돼요. 네. 올리면 이제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그 어떤 내용인지 정리하고 이래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응답도 늦게 와요. 근데 AI를 활용하면 국민들이 올린 의견을 쫙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같은 비슷한 의견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즈하고 요약해서 빠르게 어떤 의견들이 주요 내용인지를 파악이 가능하게 된 네. 거죠.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분석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느 부분에서 가장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올라와 있는지.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하나로 요약해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요. 빨리빨리 분석이 되고 또 정책을 내고 또 소통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내는 정책과 비슷한 내용을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냈지? 어떤 차이가 있지? 각각 다른 의견은 어떤 차이점이 있지? 이걸 분석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본인이 정책 제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히 혁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 아이디어를 AI가 자동 분류하고 구체하고 고도하는 작업을 AI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온라인 기반의 토론, 공공 토의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온라인상에서 뭐 AI 같은 말로 명령을 해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토론이 가능한 시대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AI 기술로 사회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AI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어떤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를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고령층에 대한 AI 돌봄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건강관리도 가능해요. AI 서비스가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특수기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부착하는 어떤 그 기기들 있잖아요. 네. 요즘 문제 그 시계처럼 기기, 스마트 네. 기기 이런 기기들과 연동이 되면 사실은 심장 박동수라든지 혈압이라 이런 거 다 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면서 만약에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고 청년들에겐 필요한 채용 공보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전개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뭐 예를 들면 월급은 얼마 예컨대 연봉은 얼마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쫙 일괄되게 정리해서 나오게 만드는 프리랜서들한테는 좋은 네.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재난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분석해서 재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대피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주의하라고 알려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함께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LLM 모델들도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그 효용이나 이제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한데 실제로 이 AI 민주정부 자체도 활용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걸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맞아요. 성과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무원들 대상 교육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뭐 나이도 차이가 많으실 거고 또 연륜도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AI를 잘 활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어 기반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인공지능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모두는 반드시 이수를 하도록 만들어놨고요. 자체 AI 개발 가능 전문 인재를 2만 명 육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처별로 또는 부서별로 AI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정부가 교육을 하고 다시 본인의 일하는 장소로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또 그걸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인력 2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AI 공무원들을 AI 활용 경진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쟁이 되잖아요. 서로 열심히 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니까 AI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새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공유해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가 교류하고 유통하게 되니까 각 부처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다른 부처로 연결돼서 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AI 영향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의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각 부처별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부처에게는 뭐 상을 내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하는 부분에는 컨설팅도 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공공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세미나 그다음에 운영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